12시 6분 마감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등 운동을 가보도록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데드리프트도 하고 바벨로도 하고 했는데 최근에 좀 논란이 많았죠. 허리에 전달력이 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디스크 위험이 좀 크다 해가지고 요즘에는 안 하고 있고, 일단 실로우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실로우가 더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실로우가 일단은 허리 개입도 많이 없고 그만큼 등을 좀 더 잘 쓸 수 있고 부상 위험은 적고. 보통 풀업이나 아니면 요거 실로우 해주면서 좀 등 전체를 먼저 좀 활성화해주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좀 진행을 많이 해주고 있고, 아무래도 상체 운동을 해줄 때에는 이 승모근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날개뼈 움직임을 좀 최대한 신경을 써서 승모근을 잘 써주려고 해주고 있고요. 25kg 메인 세트 반복 횟수는 15개. 엎드린 상태에서 가슴을 먼저 밀어요. 벤치를 밀어내시면은 등 가운데 힘이 텐션이 걸릴 거거든요. 그때 견갑을 모아주면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벤치를 2개를 쓰고 있는데, 요 꿀팁, 벤치 남는 게 있으면은 앞에다 얹어 놓으시면은 덤벨을 쥐기도, 동작 끝나고 내려놓기도 좀 편하실 거고, 벤치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벤치 2개 쓰는 건 좀 민폐죠. 지금 마감 운동이라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노는 벤치가 최소 2개 이상이다, 3개 이상이다, 그럴 때는 저보다 힘도 좋고 몸 좋으신 분들 많잖아요. 저는 지금 25kg로 하는데 30kg, 35kg, 40kg 요 정도 무게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 들고 엎드리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냥 바닥에서 들어 올리기도 힘들고 스트랩 감기도 힘들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좀 올려놓고 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겠죠. 바벨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힌지를 걸어서 동작을 해주게 되는데, 좀 자세를, 척추 정렬을 잘 잡고 힌지도 잘 걸고 동작을 하면은 또 허리가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입장이긴 한데, 고중량으로 가면 갈수록 진짜 완전히 100% 좋은 정렬을 유지하면서 동작을 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만큼이라도 좀
허리에 좀 부담이 있긴 하겠죠. 그래서 바벨로 하실 때 좀 허리가 좀 아프시거나 좀 많이 말리시거나 아니면 뭐 디스크가 좀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실로 많이 해주세요. 실로. 제가 봤을 땐 얘가 바벨로 상위 호환입니다. 그래서 경사를 좀 낮추면 낮출수록 등 하부 쪽으로 뭐 광배를 좀 써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좀 더 등 상부 쪽으로 힘이 많이 쓰이실 거고, 그런 각도에 대한 거는 바벨로랑 동일하죠.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가슴을 드는데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버리시면은 기립근을 좀 많이 쓰시면서 허리 통증이 좀 있으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 좀 작으시다 보니까 벤치 올라가도 막 머리가 여기 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다리를 올리시지 마시고 펴가지고 좀 앞에 두시고 엎드려 주시면 그만큼 몸을 좀 높이 위치시켜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로우 계열 운동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시티드 로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풀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래플 다운으로 넘어가는 편이고, 지금은 실로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티드 로우로 가보도록 할게요. 승모 위주로 좀 해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승모 위주로 좀 해줄 거고, 견갑을 이렇게 모아서 접어주는, 등을 접는 동작을 메인으로 보통 그립이 그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잡을 수도 있고 여기 잡아도 되고 다 잡아도 되는데, 또 여기를 잡게 되면은 이제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동작이 나오죠. 팔꿈치가 밖으로 벌어지는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좀 수평적인 움직임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수평적인 움직임을 하는 게 이제 승모근 쪽, 특히 중부 승모근, 그리고 뭐 대원근, 뭐 후면 어깨도 수평적인 벌림 기능을 하니까 후면 어깨까지 좀 쓰이는데, 그래서 요 그립도 요 수평 그립을 잡으시면 좀 윗등, 상부 쪽으로 해서 뭐 승모근, 대원근, 후면 어깨 이런 쪽을 좀 타겟을 한다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요 수직 그립, 패러럴 그립으로 좀 잡아주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팔꿈치가 아래를 보기 때문에 좀 더 수직적인 움직임이 나오게 되고, 수직의 결을 가지고 있는 뭐 광배근을 좀 타겟을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내가 어디를 타겟 해줄 거냐, 난 과연 어디를 운동을 해줄 거냐, 내 목적에 맞게 저는 지금 승모를 타겟을 해주기 위해서 수평으로 오버핸드 그립으로 잡아주고 있고요.
먹었다. 네, 로우 한 종목만 더 할 예정이고, 롱풀 머신 가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꼽을 때 이미 어깨를 좀 눌러놔야 광배 잡아놓고 가슴 살짝 팔 사이로 집어넣어서 승모까지 좀 잡고, 약간 데드리프트 하듯이 등을 이미 딱 잡아둔 상태에서 뽑아주고 그대로. 어우, 죽겠다. 네, 랩풀다운 하실 때 이제 이름이 풀다운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냥 위에서 아래로 그냥 당기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게 해서는 광배근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전히 잘 사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팔꿈치를 좀 많이 접으시면서 이두 개입이 좀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배근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위에 팔 상완이 어깨 관절을 축으로 이렇게 몸쪽으로 모아주는 기능을 또 해요. 그래서 그냥 아래로 이렇게 당기시는 것보다는 매달린 상태에서 팔이 좀 밖으로 열리셨다가 여기서 아래로가 아니라 이 어깨 관절에서 이 팔꿈치가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팔꿈치 관절을 안 움직였죠?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당기면 이렇게 팔을 많이 접으면서 이두를 많이 쓰시니까, 그래서 열었다가 어떻게? 요렇게 좀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하시면은 확실히 광배근 쪽에 힘이 좀 많이 들어오실 거고, 네, 들어오실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모아주는 동작 플러스 랩풀다운 하실 때 무조건 꼭 이건 거의 뭐 법칙이에요. 법칙.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상했을 때 이 케이블 있잖아요. 이 케이블과 요 주먹, 팔꿈치, 아래팔이죠. 아래팔이 항상 일직선을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어느 각도로 당기시든. 그래서 얘를 잡고, 그래서 얘를 예를 들어 수직으로 당겨볼게요. 수직으로 당기실 거면은 팔이 일직선 돼 있죠. 케이블부터 해서 팔꿈치까지 일직선. 무조건.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일직선으로 오시다가
이게 아래로 많이 당기는 것에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되시냐면은 얘가 아래로 오면서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자, 어깨 한번 보세요. 저의 어깨 후면어깨 안 올라오죠. 그러니까 뒤로 아래로 더 당겨 올게요. 팔꿈치 뒤로 빠지면서 후면어깨 올라와요. 후면어깨 다 먹습니다. 무조건 일직선. 수직 될 필요 없어요. 좀 더 누워가지고 이렇게 수직 아니죠. 근데 팔은 어떻게 해요? 일직선 돼 있나요? 일직선 돼 있죠? 일직선. 무조건 일직선. 근데 이제 상체가 이렇게 세워진 상태에서 일직선 오시게 되면 광배 쪽 위주로 좀 사용이 되시는 거고, 각도를 좀 많이 눕혀가지고 약간 수직 움직임에서 앞뒤 움직임을 좀 추가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당겨주시게 되면은 광배도 쓰이시겠지만 중부 승모근이라던가 뭐 후면 어깨, 대원근 이런 좀 윗등이죠, 윗등. 광배가 좀 아래쪽 등이고 윗등 타겟이 좀 같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 등 근육은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그리고 어떤 각도에서 운동을 해주시든 케이블과 팔이 무조건 일직선,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요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그냥 일직선이에요. 케이블과 팔은 일직선이다. 오케이? 레표를 다 했고 이제 풀업으로 가보시죠. 사실 어시스트 풀업도 똑같아요. 그냥 뭐 열린 사슬 운동, 닫힌 사슬 운동 요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것도 등을 좀 잘 써주시려면은 일단 그냥 위에서 아래로 당겨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이게 팔이 어깨 관절을 축으로 상완이 모이는 이런 동작을 해주셔야 좀 광배를 잘 써주실 수 있고, 그 랩풀다운은 상체 각도에 따라서 정확히는 상체 각도보다는 이 상체와 당겨지는 방향의 각도가 중요한 건데, 그 각도에 따라서 어쨌든 우리는 수직 아래로 당겨주니까 상체가 많이 누우면 누울수록 윗등 쪽, 승모근이라든가 이런 데 개입이 좀 많아지시는 거고, 상체를 좀 최대한 세워서 동작을 하시면은 좀 수직적인 움직임이 메인이 되시면서 광배근을 좀 많이 쓰시게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입맛에 맞게 내가 뭐 해주고 싶은 부위, 내가 약한 부위에 맞춰서 동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고. 아우. 아우. 등 운동을 이렇게 1시간 딱 1시간 걸렸다. 1시간 만에 다 하고 이제 이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또 팔이 약점이어가지고 팔을 또 많이 해야 됩니다. 이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이 약점이긴 하지만 물론 다 막 좋진 않아요. 다 좋진 않은데 이 컬 동작을 해줄 때 사실 대부분 그냥 이 운동 쉬운 줄 알아요. 팔만 그냥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시면 되는 줄 아는데 요 운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운동 다 공통이죠. 특히 프리웨이트 운동은 다 공통인데 일단 몸통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몸통의 안정화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해줄 때 일단은 몸통 안정화를 잘 해주려면 척추 정렬부터 맞춰야 돼요. 그래서 먼저 허리 꺾이지 않게 보통 오리궁뎅이 체형 많죠? 그래서 골반을 당겨가지고 척추 정렬 맞춰주고 그 다음에 우리 고관절에서 이 다리를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걸 외회전이라고 하거든요. 외회전, 바깥회전. 그래서 발이 고정된 상태에서 다리를 바깥회전을 주면은 엉덩이가 좋아져요. 엉덩이 기능이 그래요. 외회전 기능. 그래서 골반 정렬 접고 아랫배 살짝 잡은 상태에서 다리의 외회전을 통해 엉덩이까지 딱 쪼아가지고 이 골반대를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먼저 우선적으로. 그래서 골반대 고정이 되셨으면 이제 가슴을 살짝 드시는 거예요. 날개뼈 드셔서 날개뼈를 뒤집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뭐 광배에 힘이 들어오실 수도 있고 어깨까지 눌러주시면 광배에 힘이 들어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통 하부 승모근에 힘이 들어오시거든요. 이렇게 날개뼈까지 잡아주셔야 되는데 요거까지 잡아주셔야 되는 이유가 이 상완 이두근이라고 하는 이 알통 이두근 같은 경우에는 아래팔에서 붙어가지고 팔꿈치 관절만 지나는 게 아니라 날개뼈에 붙어 있어요. 날개뼈 윗팔뼈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날개뼈에 붙어 있어가지고 관절을 2개 지나는 근육입니다. 우리가 어깨가 보통 라운드 숄더도 좀 많으시잖아요. 날개뼈가 앞으로 이렇게 네임되어 있고 이렇게 네임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이두근에 힘을 실어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완해줄 때도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은 이완해줄 때 다 안 늘어난단 말이에요. 잘 장력을 많이 걸어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깨를 뒤로 밀어주면은 어때요? 장력을 더 걸어주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두근의 시작점이 날개뼈인데 날개뼈가 내밀어져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계속 움직여요. 계속 날개뼈가 계속 움직이면서 이 이두근의 시작점이 계속 위치가 변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힘을 계속 실어주고 걸어주기도 힘들고 그래서 첫 번째로 골반 척추 정렬 잡고 엉덩이 쪼아주고 그냥 하고 힘주는 게 아니에요. 다리 회전을 통해서 고정을 좀 시켜주시고 날개뼈까지 뒤로 어깨뼈를 뒤로 뒤집어가지고 잡아주고 그 상태에서 접었다 폈다만 하시잖아요. 뭐 안 해도 돼요. 그냥 힘들어요. 그냥 들어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네, 잡으신 상태에서 첫 번째 뭐랬죠? 오리궁뎅이가 아니라 골반 딱 당기고 다리 회전, 엉덩이 쪼아주기. 그 다음에 날개뼈. 너무 많이 자치지 마시고 날개뼈 딱 잡고 가슴만 살짝 열어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잡았다 폈다만. 오우 씨. 이야. 바벨컬 끝냈으니까 암컬 머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컬 머신 하실 때 막 의자를 막 높게 설정하셔가지고 막 팔꿈치만 이렇게 대고 동작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두를 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바벨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두근은 어깨 관절 지나가지고 날개뼈에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날개뼈를 뒤집어줘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날개뼈 고정이 잘 돼야 돼요. 날개뼈 고정이 잘 돼가지고 이 고정축으로서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데 뭐 받침점? 그 역할을 좀 잘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의자 높이 하면은 떠있잖아요. 날개뼈가 고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의자 같은 경우에는 낮게 의자를 낮게 붙여가지고 이 겨드랑이가요
이렇게 팔꿈치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떠 있는 게 아니라 딱 꽂혀야 돼. 딱 겨드랑이에 딱 꽂혀야 돼요. 이렇게 딱 고정이 돼야 돼요. 그 상태에서 접었다 폈다를 해야지 이두근이 잘 쓰이지, 안 그러면 잘 안 쓰입니다. 그리고 엉덩이도 쏙 앞으로 다 넣으시는 게 아니라 좀 뒤로 빼요. 뒤로 빼가지고, 자, 바벨컬 할 때도 약간 날개뼈를 뒤로 뒤집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 주면은 날개뼈 뒤집히잖아요. 날개뼈 뒤집어 놓고 동작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 상태에서 잡는 건 안 되니까 처음에는 그냥 잡고 먼저 굽혀. 그다음에 앉아. 굽힌 상태에서 겨드랑이 끼워. 엉덩이 빼. 그 상태에서 출발. 셋. 으악. 이 마지막 덤벨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탠딩 포지션, 서 있는 자세에서 바벨컬은 이미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암컬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가 앞으로 이렇게 들려있는 상태에서 동작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는 팔꿈치가 앞쪽 말고 뒤쪽으로 좀 빠져있는 상태에서 해주기 위해서 요 인클라인 벤치, 이렇게 인클라인 벤치에서 좀 진행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경사는 너무 눕히시면은 못 들어요. 못 들으니까 너무 눕히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또 높여버리시면은 그냥 서서 하는 거랑 큰 의미가 큰 별 차이가 없으시니까 경사는 45도 정도 딱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쭉 늘어뜨린 상태에서 가슴 열고, 고개는 뒤에 편하게 기대셔도 되고 정면을 보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턱을 좀 당겨서 정면을 보는 편이고요. 그대로 손바닥 정면, 혹은 약간 바깥쪽 보셔도 괜찮아요. 보통 바깥쪽 보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고, 그대로 잡았다 폈다. 오씨, 안 돼요. 에이씨, 이씨,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점이, 이 상완 이두근은 아랫팔에서부터 날개뼈까지 붙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팔이 여기에서 뒤로 오면 올수록 많이 늘어나는 거죠. 이두근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만큼 날개뼈가 앞으로 같이 오면은 의미가 없긴 해요.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은 길이 변화가 없어서 크게 의미가 없긴 한데, 날개뼈가 고정된 상태에서 뒤로 오면 올수록 이두근이 더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디빌딩 방식의 운동을 할 때는 이 신장성 수축, 근육의 길이를 늘려주는 수축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두근을 최대한 많이 늘려줄 수가 있으니까. 대신 길이가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무거운 무게를 다루기는 좀 힘들어요. 무거운 무게를 좀 다루기는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두 운동을 이렇게 좀 3개를 해주는 편이에요. 어깨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뒤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땅!
마지막 인클라인 벤치 덤벨컷까지 했는데 이렇게 이두 이렇게 등이랑 이두 운동을 다 끝냈습니다. 이제 씻고 얼른 집 가가지고 자야겠어. 오케이, 바이바이.